예, 이른바 술판 회유 논란. 이게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을 이루겠다. 친명계 후보들의 원내대표, 국회의장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검찰에 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이냐 호도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윤주호 사건, 또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 수많은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거짓 선전선동과 배를 같이 하는 행태이나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6월로 지금 선고일이 잡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재판 관련해서 검찰이 회의를 하려고 했다. 술을 마시고 연어를 사다 주면서 뭔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작년 6월이다, 7월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진술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음주 여부에 대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다. 근데 나중에는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데 저 신빙성을 어떻게 믿고 검찰을 공격하느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이미 기미 검증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우리가 평가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봐야 됩니다. 그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할 때 특히 핵심이 시간, 장소, 행위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날짜는 6월 하순이라고 하다가 7월 초순이라고 하다가 6월 30일이라고 하다가 7월 3일이라고 하다가 호송 기록지 등등과 모두 다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또 7월 5일을 거론하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일관성이 다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더 문제가 커요. 백보 양보에서 우리가 구치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헷갈릴 수 있다고 쳐도 장소는 그런 특수한 어떤 정황이나 행동이 있었으면 그 장소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창고 얘기하다가 창고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밝혀지니까 이번엔 진술 녹화실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제가 굉장히 믿기 어려웠던 것이 진술 녹화실 원래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볼 수 없다고 하더니 근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가로 170cm, 세로 90cm 되는 큰 통창이 있어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무슨 검사 휴게실 이야기하잖아요. 장소도 벌써 몇 번 바뀌었고 그다음에 음주 여부도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그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냄새를 맡아보고 술이 나는 걸 알아서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행위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요 요소들이 모두 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저는 이미 기미 검증이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날짜도 다르고 술도 마셨다가 안 마셨다가 중요한 기본 사실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을 민주당에서 증명하면 되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증명하면 되는데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괴벨스식 선전선동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겠죠.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이런 반박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자료 공개와 자체 감찰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A4 3장짜리 입장문과 익명 문자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다면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입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사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요. 저렇게 왜 증거를 내놓지 않고 변명식으로만 나오고 있냐? 이러면 국정조사, 특검 우리 반드시 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총선에 나타난 어떤 그 수적 우위를 상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사고 있는 건데 사실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오늘 입장문이 나왔어요. 민주당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반적 주장을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1심 판결 선고 한 달여 앞두고 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저런 의혹 제기라든지 검찰청사 앞에 가서의 어떤 그 위력 행사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이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그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뭐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진술을 바꾸게 된 그 결정적 계기들을 지금 진술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그런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슨 마치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상급 기관인 대검에서 감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런 혐의들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정 기능이 지금 상황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한 대검의 적극적 개입을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검찰 내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 검찰이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뭐 국정조사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 부회장님 보면 이게 결국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잖아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의혹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제 차후에 있을 얘기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까지 뭐 물론 진술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쟁점 자체가 뭐 연어를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회유를 했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회유했다고만 나오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이것이 가장 전 의문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다고 말씀 주시지만 실제 이 사건이 2022년도 9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이화영 대표가 예. 전 지사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민주당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7월경에 그 진술이 나옵니다. 대북 송금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죠. 그때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나서게 되고 변호인이 수차례 바뀌고 그런데 법정에서 분명히 이화영 그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인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변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차례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 맞는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은 겁니다. 신빙성을.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검에 아직까지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사실엔 포함됐지만 기소는 아직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는 게 아니냐. 더 하나 남는다면 판사와 그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권이 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무언의 압력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떻게 회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적시하고 그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소 그다음에 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논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예. 이상한 그 상황.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